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챗봇나우라는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발표입니다. 많은 온라인 판매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 바로 스마트 스토어 연동 계획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받은 챗봇나우 팀의 공지사항을 좀 보면서 왜 이 기능이 필요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 건지, 그리고 이게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플랫폼에서 쇼핑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특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단순히 기능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플랫폼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고객 서비스, CS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합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챗봇나우의 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소상공인 분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실제 목소리가 어떻게 이 기술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서요. 그 과정 자체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공지 내용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쇼핑몰 사장님들한테 정말 많은 질문이랑 요청을 받았다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질문, 거의 뭐랄까, 절규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 것도 챗봇나우 CS 처리되나요? 이거였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절실했을까요? 그냥 채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절실하다는 표현이 진짜 과한 게 아니에요. 공지에 나온 실제 질문들을 보면 그 배경이 좀 보이거든요. 카페24 자사몰 말고 다른 플랫폼도 되나요? 판매 채널 여러 개인데 챗봇나우 하나로 되나요? 아니면 저는 자사몰 없고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데 챗봇나우 쓰고 싶어요. 이런 거요. 심지어는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데는 언제 돼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이 막 쏟아졌다고 하니까요. 듣기만 해도 뭔가 판매자분들 힘든 게 느껴지네요. 그럼 자사몰 하나만 딱 운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창업 초기의 현실하고 판매 채널을 여러 개로 늘리는 전략,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좀 이해해야 해요. 직접 물건을 만들든 아니면 어디서 떼와서 팔든 처음부터 돈이랑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독립적인 자사몰, 그러니까 온 EC 사이트라고 하죠. 이걸 만들고 브랜딩하는 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뭐랄까 처음부터 큰 길가에 단독 매장 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이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반 시설이 갖춰진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일종의 디지털 노점이나 백화점 입점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좀 낮고 처음 고객 모으기도 좀 쉽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좀 커지고 안정되면 판매량을 더 늘리고 싶고 또 위험도 분산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판매 채널을 늘리게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으로 하고 쿠팡 로켓 배송을 쓴다거나 11번가 지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 아니면 W 컨셉이나 무신사 같은 전문몰에도 들어가고요. 이 공지에서도 지적했듯이 카페24 같은 걸로 만든 자사몰 하나만 딱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전체 판매자 중에서는 소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 만나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자사몰 막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지는데 CS 문의는 또 각각 플랫폼 게시판이나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답하는 게 진짜 일이 많겠네요.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더 힘들겠어요. 정확합니다. 고객 문의라는 게 주문 확인해달라, 배송 늦어진다, 재고 있냐,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종류도 엄청 많은데 이게 서너 개 채널에서 막 동시에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마다 또 로그인 해야지, 답변 형식 맞춰야지, 처리 내역 관리해야지.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CS 담당 직원이 따로 없으면 사장님이 혼자 다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여기서 바로 통합 관리해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챗봇나우가 처음에는 카페24 연동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것만으론 안 된다. 스마트 스토어가 핵심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절실한 목소리의 챗봇나우 팀이 드디어 응답을 한 셈이네요. 공지를 보면 이 문제를 풀려고 쇼핑몰 통합 솔루션이랑 제휴하는 걸 핵심 전략으로 잡았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챗봇나우가 직접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맞아요. 직접 연동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플랫폼마다 그 API 정책도 다 다르고요. 보안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챗봇나우가 선택한 방법은 이미 여러 쇼핑몰 판매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관리하고 있는 쇼핑몰 통합 솔루션 업체들이랑 손을 잡는 거예요. 사방넷,
플레이오토, 이지어드민 이런 서비스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과 같은 여러 채널 주문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챗봇나우가 직접 여러 플랫폼이랑 씨름하는 대신에 이미 그 정보를 가진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랑 연결하겠다 이런 거구나. 와, 훨씬 현실적인 접근법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지에서는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비슷한 솔루션, 마켓플러스 팀하고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파트너 후보를 두고 제일 좋은 연동 방법을 찾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통합 솔루션이랑 연동이 딱 됐을 때 구체적으로 뭐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판매자나 고객 입장에서 확 와닿는 변화는 뭘까요? 제일 큰 변화는 알림톡의 확장이랑 이걸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의 창고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챗봇나우는 주로 카페에서 자사몰에서 주문이 생기면 뭐 배송 시작했다, 완료됐다 이런 알림톡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그 알림톡 보고 해당 브랜드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와서 물어보거나 챗봇 기능을 쓰는 방식이고요. 근데 앞으로 통합 솔루션이랑 연동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A 브랜드 상품을 산 고객한테도 A 브랜드 이름으로 알림톡이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객님 주문 상품 발송됐습니다. 배송 조회나 문의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하게 하세요. 이런 메시지랑 같이요. 와,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으면 스토어 앱이나 웹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하거나 판매자한테 물어봤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서 샀든 그냥 그 브랜드 카톡 채널 하나만 알면 다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플랫폼에서 샀는지 일일이 기억하거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A 브랜드 물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무조건 A 브랜드 카톡 채널 들어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챗봇 나우 통해서 24시간 언제든 주문 내역 확인하고 배송 어디쯤 왔는지 보고 간단한 FAQ 답변 받고 뭐 그러다가 필요하면 상담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던 고객 경험이 하나로 쫙 모이는 효과죠. 이건 브랜드 충성도 높이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아, 듣기만 해도 진짜 편하겠네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CS 통합 관리 말고 또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판매자한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CS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문의는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보고, 쿠팡 문의는 쿠팡 윙에서 보고, 자사몰 문의는 또 따로 처리하고, 이러던 걸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딱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챗봇나우의 자동응답 기능이 붙으면 단순 반복 문의들 있잖아요. 뭐 배송 언제 돼요? 반품 주소 뭐예요? 이런 거. 이런 문의의 상당 부분을 챗봇이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CS 담당자는 진짜 사람 손이 필요한 좀 복잡하거나 감정적인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인건비 절약 효과도 있고 응답 속도 빨라지니까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고 특히 작은 규모 판매자일수록 이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와, CS 효율화만 해도 엄청난데 두 번째 이점은 뭔가요? 아까 공지에서 마케팅 씨앗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마케팅 자산 확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알림톡 보내는 대상이 기존 자산몰 고객에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같은 외부 채널 구매 고객까지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알림톡 받은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고 또 채널 친구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모인 카카오톡 채널 친구는 그냥 문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 물건을 이미 사본 경험이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잠재 고객 그룹이에요. 이분들한테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거나 특별 할인한다고 정보 보내는 식으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S 효율 높이려고 연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마케팅 채널이자 CRM, 고객 관계 관리의 기반까지 만드는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케팅 씨앗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효과라고 해야겠네요. CS 부담은 줄이고 고객 경험은 좋게 하고 미래를 위한 마케팅 기반까지 다 다진다니. 챗봇나우 팀이 이 연동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이 좋은 점만 있을까요? 혹시 좀 걱정되는 점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문의가 카카오톡으로 몰리면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막 몰려서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플랫폼별로 조금씩 다른 CS 정책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적으로 합치는 거 이면에는 분명히 운영상의 과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의량이 확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챗봇이 1차로 걸러주긴 하겠지만
상담원 연결 요청이 갑자기 늘면 응답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인력 배치나 효율적인 상담 시스템 구축으로 풀어야 할 숙제죠. 둘째는 플랫폼별 정책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반품 정책이랑 자사몰 반품 정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통합된 CS 채널에서 이걸 어떻게 안내하고 처리할 거냐? 이런 기준을 잘 세워야 해요. 체포 시나리오 짤 때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중요해지겠죠. 처음에는 좀 혼선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데이터 통합이랑 관리 문제인데요. 여러 채널의 고객 데이터랑 주문 데이터가 챗봇 나우 시스템이랑 또 연동된 통합 솔루션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지 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잘 지키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안정성이랑 보안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편리함 뒤에는 또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런 계획을 발표했겠죠.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판매자분들이 제일 기다릴 정보일 것 같은데요. 공지 내용을 보면요. 현재 여러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 업체들이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대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페24의 마켓플러스 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비교적 좀 진전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 빠르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 4월쯤에는 첫 번째 연동 파트너가 정해져서 실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물론 이건 목표 시점이고 실제 구현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판매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거죠. 아마 챗봇 나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4월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은 판매자분들이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핵심만 딱 요약해보면 챗봇 나우는 카페24 연동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여러 채널 판매자들의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CS 통합 요구에 답하기 위해서 쇼핑몰 통합 솔루션과의 제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구현된다면 고객들은 어느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익숙한 카카오톡이라는 단일 채널을 통해서 일관되고 편리하게 브랜드랑 소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고객 경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판매서들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던 CS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챗봇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확보된 카카오톡 채널 친구들을 이용해서 비용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새로운 기회까지 얻게 된다는 점.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 가치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기술 솔루션이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현장의 목소리, 특히 그 자본이나 인력이 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랑 필요를 딱 포착해서 반영하고 진화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사례예요. 개별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판매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 관리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경험의 끊김없는 연속성이랑 운영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당신께서 이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쿠팡같이 각기 다른 UI나 정책, 또 고객층을 가진 플랫폼들의 서비스 경험이 카카오톡 챗봇이라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모이게 될 때 브랜드들은 어떻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개성이나 가치를 지키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소통 창구가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좀 획일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또는 이 통합 과정에서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기술적, 정책적 혹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통합이 가져올 편리함 그 너머에 또 다른 변화와 함의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